K-팝의 본고장에서 나락을 갔는데 미국에 가서 활동하면 피프티피프티가 뭐 잘 될 것 같나요? 해외 여론이 아직 피프티피프티 편이다. 과연 이 사태가 지금처럼 세계에도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부셔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것이 부셔져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프티 사태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회사의 무능과 정산의 투명화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금은 아직 빌보드에서 정산이 나오지 않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는 게 밝혀졌고, 투자받은 돈은 인터파크에서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줬죠. 안성일 PD가 내고 있는 입장문 같은 경우들은 이제 대중들이 반박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통해 이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트랙트가 무능했다라는 주장까지 부셔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뿅. 할리우드 최고의 특수 의상 제작자 바네사 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피프티 사태에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바네사 리 본인이 직접 이 사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어트랙트와의 인연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네사 리가 누구냐 하면 바늘 하나로 할리우드를 접수하다 책의 저자이며 할리우드 최고의 특수 의상 제작자 패브리케이터죠. 아이언맨, 헝거게임, 토르, 엑스맨, 스파이더맨, 슈퍼맨 등등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초호화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특수 의상 제작을 담당하신 세계 최고의 의상 제작자 중 한 명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줘도 못 부릅니다. 몸값 자체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스케줄이 늘 꽉 차 있어서 빌보드 슈퍼스타들이 함께 하자고 러브콜을 많이 하지만 스케줄이 꽉 차 있는 탓에 잘 오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갑자기 왜 피프티 사태에 나섰냐? 어트랙트라는 회사가 기억에 남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특수 의상 제작을 해달라고 온 최초의 K-팝 아이돌이 어트랙트의 피프티여서 기억에 남는다라는 겁니다. 바네사 리의 이야기에 따르면 미국 톱 가수들도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나의 할리우드 특수 의상 제작소에 의상 제작을 해달라며 온 K-팝 회사는 어트랙트가 처음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도와드리지 못했다. 피프티 2기를 만든다면 내가 무조건 도와드리겠다. 어트랙트 화이팅!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성일이 중간에서 워너뮤직과 바이아웃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바이아웃 이야기도 하시는데 바이아웃은 할리우드 엔터 산업 용어입니다. 좋은 말로 프로덕션에 돈을 지불함과 동시에 권리와 저작권을 넘기라고 말하는 딜이고, 쉬운 말로 이거 먹고 떨어져라 입니다. 무명 배우인 제 딸 소속사도 바이아웃은 오디션도 안 보게 한다 라고 하시며 지금 이 어트랙트 사태의 불공정함을 옹호해 주셨습니다. 피프티 사태에서 안성일 PD와 더 기버스의 의견을 옹호하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어트랙트가 우리나라 모든 방송 언론을 장악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바네사 리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어트랙트가 바네사 리를 뒷돈을 줬다. 뭐 이런 헛된 망상까지 해가며 지금 사태를 부정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타진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태를 통해서 어트랙트의 무능이라는 주장이 다 부셔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트랙트는 한국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서 헐리우드 스타들, 빌보드 탑 스타들마저 비싸다고 하는 바네사 리의 의상 제작소와 컨택을 하고 의상 제작을 요구를 했습니다. K-팝 아이돌 최초로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능과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네사 리가 직접 이 사태를 응원을 하고 시즌2를 만들면 무조건 도와준다 하는 약속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무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예처럼 부리려고 했다라는 주장도 거짓, 전홍준 대표가 횡령범이라는 말도 거짓, 정산을 안 해주겠다는 말도 거짓, 무능하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도대체 저들의 주장에 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기버스를 옹호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말을 그대로 반박을 해보자면 전홍준 대표가 대한민국 언론사를 다 장악하고 할리우드 최고 제작자마저 매수했다. 그건 그것대로 전홍준 대표가 엄청난 능력자라는 말 아닐까요? 도대체 어트랙트가 어디가 무능하다는 거죠? 뿅.
자, 미국이나 해외 반응들도 처음에는 이 사태를 자세하게 모르고 그냥 마냥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레딧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피프티 사태가 번역이 되어 퍼지기 시작하면서 외국 팬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웅아, 네 영상 누가 번역해서 트위터나 레딧에 퍼다 나른다. 피프티 사태가 알려지면서 해외 팬들도 등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시는데 어느 나라를 가나 이 배신이라는 단어는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뒤통수를 쳤다, 배신을 했다 이런 워딩 자체가 어떤 아티스트든 간에 나락으로 보내는 아주 예민한 단어입니다. 빌보드라고 해서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울까요? K-팝의 자세한 이야기가 보통 국내 팬들이나 일본, 중국 팬들이나 알지 서양권 팬들에게까지 잘 전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류의 사태는 자세하게 퍼지게만 되면 서양 팬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걸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단적인 예시로 빌보드 최고, 세계 최고의 가수로 인기를 누렸던 캐샤가 있겠습니다. 빌보드 올타임 여성 아티스트로 뽑힌 세계 최고의 가수 중 하나였죠. 캐샤의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은 한국에도 별로 없을 겁니다. 틱톡 같은 노래는 진짜 길거리에서 늘 나오던 노래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음악은 아주 찐팬들, 극소수의 사람들만 듣고 있으며 노래를 내면 6억 회의 조회수가 나오던 그녀의 음악 440만 명에 달하는 그녀의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5만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녀가 미국 빌보드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캐샤는 소니뮤직과 계약을 합니다. 소니뮤직 같은 경우는 아주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주는 세계 3대 음반사 중 하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원하는 곡을 내주는 게 아니라 돈이 될 만한 곡만 앨범으로 제작해준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빌보드를 다 씹어먹는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 타이틀이 있는 캐샤 같은 경우는 거대한 돈을 투자받았지만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자부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자기가 원하는 곡을 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왜냐? 자기가 뜨게 된 것에는 소니의 거대 자본도 분명히 지분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곡이 나와도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돼. 그거 돈 안 돼. 이 노래로 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대로 따라가야만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중음악으로서의 극한의 상품화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샤는 소니를 나가고 싶어집니다. 소니의 거대 자본의 도움을 받아서 초대형 스타가 되었는데 초대형 스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소니의 말을 따르기가 싫어진 거죠. 한국의 어떤 K-팝 팀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마침 당시에는 페미니즘 운동이 최대 열풍으로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성 가수에게 외모를 지적하지 말라, 싱어송라이터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는 캠페인은 꽤 잘 먹히는 것이었고 화제가 되었는데 그 운동에 탑승하면서 소니를 떠나려고 합니다. 법정에 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계약 가처분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캐샤가 이길 가능성이 너무 적은 겁니다. 소니가 계약을 어긴 것도 아니고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캐샤가 방향성을 전환하는데 당시 페미니즘 운동 사이에서 또 퍼지고 있던 미투 운동에 참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니가 붙여준 프로듀서 닥터 루크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파기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로 마약을 먹게 했다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닥터 루크는 일개 프로듀서였을 뿐입니다. 캐샤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닥터 루크는 나는 3명의 여동생과 딸, 사랑하는 여자와 아들, 그리고 날 낳아준 어머니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시 과격한 사회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닥터 루크는 매장이 되었죠. 하지만 결과는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캐샤의 증언은 위증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닥터 루크의 억울함이 풀어진 거죠. 이 이후로 캐샤는 나락길만 걷기 시작합니다. 소니의 통수를 친 여자, 프로듀서를 배신한 여자, 온갖 타이틀이 따라다니며 지금은 저렇게 유튜브에 본인의 신곡을 발표해도 5만 명도 듣지 않는 일개 유튜버들보다 못한 슈퍼스타로 남아버린 거죠. 뿅. 캐샤의 사태는 미국 전역을 뒤흔들 만큼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도 배신하는 자, 그리고 무고하는 자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보여줬죠. K-팝의 본고장에서 나락을 갔는데 미국에 가서 활동하면 피프티피프티가 뭐 잘 될 것 같나요? 해외 여론이 아직 피프티피프티 편이다. 과연 이 사태가 지금처럼 세계에도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바네사 리마저 2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기 진짜 생각해 봐야겠죠. 그 인지웅이가 2기를 주장한다, 이런 여론 생긴 게 인지웅이 때문이다, 어트랙트를 인지웅이가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조져야 된다고 하시던 피프티 멤버 외삼촌분 왜 연락 안 주시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